35쪽입니다. 교통약제 이동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콜택시 100대와 버스 2대를 신규 구매 운영하여 법정 요구될 수인 580대 대비 106%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291회 회계 보고드린 정원 확충으로 4월 1일부터 관리소 2개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서울 장애인 버스 2대를 6월 6일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는 14회 256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콜택시 이용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운행 전 음주 측정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검사 고객 이동 편의를 도와드리면서 감염 위험을 취소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 고객 이동 전담반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예요, 저기 광화문에 있는 거. 네, 저 이사님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세종문화관 2층에 있는 따릉이 관리소입니다. 네, 다음 화면 좀 넘깁니다. 시설물 보면은 뭐 에어컨, 냉장고, 뭐 정수기, 선풍기, PC, 책상 의자 없는 게 잘 해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기 저 자전거 회수, 따릉이 회수하는 이동 차량 직원들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 그렇죠? 네, 맞죠? 네. 시설 잘 해놓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신지 아세요? 지금 17명이네요. 17명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대 시간 네. 앞뒤로 한 4시간씩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출동 나가시는 분 해서 상주에 한 9명이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사진을 왜 들면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화면 좀 한번 보내주세요. 다음. 저렇게 돼 있어요. 사회적 약자, 교통 약자를 또 이동권을 도와주는 이 운전원들에 대한 근무 환경을 그리고 콘센트 하나, 의자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중에 여성분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 여성분들도 같이 있는 환경인데 그래도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은 좀 만들어 주셔갖고 네. 근무를 하게끔 해주지. 저런 식으로 밑에 지금 따릉이 관리실하고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하고 지금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쉬게 돼 있죠. 그러니까 9시간 근무하고 있죠. 지금. 우선은 저 예. 의원님께서 예. 직접 저렇게 현장까지 가서 동영상을 찍어주시고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과 함께 좀 제가 좀 현장형 부끄러운 말씀, 제가 현장형 네, 위원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을 잘 지금 현장에서도 있고 41개소가 있는 그 저희가 지금 그 장애인 차고지 중에 지금 휴게실이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게 이제 한 34개소 정도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장님도 여기 현장에 많이 가시고 네. 제가 익히 좀 알고 있고요. 저거는 저거는 사장님도 저희가 열심히 하시는 빠르게 걸 알고 조치를 있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좀 저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네, 저거 지금 네. 저기는 인권이 위배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마 저기 그 내년도에 광화문 지하보도 사업이랑 관련해 가지고 그때 시행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따릉이 않고 사무실하고 네, 지금 그때 기다리지 상황이 않고 틀린데 일단 조치서부터 하고서 보겠습니다. 지금 따릉이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 노동권하고 네, 장콜 운전은 노동권하고 지금 어떤 차이입니까? 따릉이는 제가 이 책자로 확인하기엔 지금 비정규직으로 9개월 근무해서 맞습니다. 저기죠. 네. 근데 지금 장애인 운전원들은 지금 시험 네. 쳐서 들어왔죠. 네. 정규직이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까? 네. 의원님 좋은 지적 고맙고요. 저희가 빠르게 조치를 일단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장애인 거 좀 얘기 좀 드릴게요. 네. 장애인이 이게 근무 시간이 일일 6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님? 네. 근데 지금 4, 5개조 그러니까 4번, 5번 장애인 근무자들 12시에서 9시 또 새벽 1시에서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에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교대자 예. 요 근무자들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 좀 아시는 콜 담당자님 저기 나오십시오. 이렇게 사장님 다 아세요? 뭐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어떻게라는 거 그 표현을 제가 조금 솔직히 좀 이해를 못했는데요. 네. 지금 장애인들이 이제 수요가 이제 시간대별로 제가 하루 정해지지 제가 않겠습니까? 질의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네. 근무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좀 저 담당 처장이 보고하도록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담당처장 몇 급이에요? 저기 급수로 하면은 저희 본부장이 일단 나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강 의원님 어떻게? 예, 일단 위원장님도 허가 맡기려고 네.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예,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예. 그 현재 근무조 편성은 그 3개월 전에 예, 돌아가면서 그 근무 편성표를 작성해서 예, 그 노조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13시조 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노조하고 합의를 통해서 신규 임용된 직원들이 1년만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편성됐던 분들은 지금 다 이미 의무기한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노동조합법 제9조에 보면 차별 대우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네, 네. 그 차별 대우 아닙니까? 신입 장애인 운전자들을 그 시간에 고정 배치해서 야간에 휴게 시간도 없게 했고 집안에 가정 생활도 못하게 하는 그게 지금 차별 대우죠, 이게. 그 이제 그래서 해당하는 직원들이 저도 이제 내심으로는 자, 차장님이실까요? 차장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예. 그러면 그들이 흔들어 갖고 간두면은 또 신입사원 또 뽑아서 또 거기에 또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비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도 돼 있고요. 13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자기 개인 생활을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려서도 해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을 쓰게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래서 지방노동청에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던 사실이 있고요. 네. 지방노동청에서는 그것이 차별적 대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차별이 아닌 결론이 냈다고요? 예, 노조하고 그렇습니다. 합의를 됐습니까? 아닙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계속 그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네. 1년만 하고 한시적으로 하고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라고 볼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결정을 신입사원 내렸습니다. 들어오면은 힘든 일 네가 먼저 좀 해보고 바닥을 한번 띄우고 그리고 이제 고참되면은 좋은 시간적으로 가서 일을 하라 이거네요 지금.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 시간대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요. 네. 그 아니 이 배차라는 게 이렇게 근무조라는 게 돌아가면서 편성을 해야지 신입사원들을 무조건 힘든 쪽으로 보내고 거기서 일을 하고 경험을 쌓아갖고 다시 좋은 근무조로 바꾼다는 게 이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좋은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요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좀 예. 직접 한번 좀 챙겨서 노조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챙겨서 노조하고 뭐
여기 자료를 보면 TF 합의서가 있더라고요. 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겁니다. 교섭이 잘못된 거고 또 그들 힘들게 저녁에 그래도 가정 생활을 야간에 맞습니다. 여유를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상태니까. 불편함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강이나 예. 이 장애인들 예. 모시는 운전원들은 좀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 할 때인데 야간에 그 장애인들 태워가면서 쌩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배려를 좀 하셔갖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셔야지 예. 근무 여건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거 따라 볼게요. 예. 그 이강호 의원님 3분 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데 이거. 차량 수리를 본인이 고친 적 있어요? 자비로?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저기 자료를 받은 건데 자기 사비로 수리한 적이 한 120명, 120건. 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용자들, 장애인들한테 폭언폭소로 폭행당한 게 143건 이런 식으로 지금. 폭언 폭행 사실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 그거는 이제 차량 내부에서는 아니고 처음에 이제 타고 내릴 때 도움 줄 때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자비를 들여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는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도 있습니다. 신입사원들 얘기겠죠. 뭐 회사에 또 무슨 지적사항이 있을까 하고.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제가 빨리 끝낼게요. 현 윤전원들 지금 급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여. 제가 알기로 연봉이 한 3,500만 원 정도. 3,500이요? 네. 저기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보다 한 600만 원 작고요. 저희가 네. 수당까지 해서 한 3,500. 3,500이요. 그러면 뭐든 다른 수당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른 수당 빼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가 돼요. 수당이. 그러니까 600 이요? 한 2,900만 2,000? 원 정도. 그러면은 3천만 원. 지금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생활임금을 좀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최저임금을 책정하신 겁니까? 최저임금, 생활임금이 제가 알기로 시간당 1,5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보다 좀 그보다 많지 조금 않나요? 높아요. 예. 그다음에 각종 수당하고. 네. 하여튼 제가 시간을 다 써갖고 질의할 게 좀 너무 많은데 하여튼 지금 네. 제가 지적하신 분을 좀 원시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이제 한 적극적으로 가지 아니더라도 듣겠습니다. 의원 찾아뵙고 또 한번 고개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콜택시 네. 우리 보니까 대패 관련돼서 그 영상 기록 장치 블랙박스 지금 교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뭐 작년에 보니까 한 154대 한 1억 8,900만 원 교체했고 올해는 보니까 그 배 이상 보니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까? 그 교체를? 그좀 상세한 거는 좀 담당 본부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예. 예,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예, 본부장님. 그 교체하는 내용은 지금 그 서 교체 다는 거는 5 채널 해가지고 예. 앞면, 좌우면, 후면 뭐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기록 장치는 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기록 저장할 수 있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는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그다음에 그 분쟁 대비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기존에 있던 구형 블랙박스를 뭐 신형으로 바꾸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가 그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예, 그랬죠. 예. 근데 올해는 그 배 이상인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아마 그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이라든지 예.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의계약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뭐 금액은 금액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이라든지 그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경우 네. 수의계약을 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보니까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을 우리가 무슨 부품 교환을 한다거나 예, 또
뭐 호환을 한다거나 그런 사유는 아니잖아요. 뭐 새로 블랙박스는 다른 회사도 있을 수 새로 있고. 교체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예, 예. 그 이제 기존 저희 내부 시스템하고의 연계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관련해서는 지금 그 시조례에서 정한 예, 예. 특정기술심사위원회를 예, 예. 거쳐서 이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 그 선정 심사 위원회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 시 외에 뭐 하여간 전문가들로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풀에 따라서. 본부장님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본부장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 있고. 예. 그래서 요게 그러면 2019년도에 그 업체하고 2020년도에 수의계약 업체하고 동일 업체예요? 예, 업체는 같지 않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예. 제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의 그 제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판매 회사는 틀리고 제조 사양과 제조 물품은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지금 그 4억 300만 원 정도 뭐 집행이 됐거나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정인데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수계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계약 요건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서요. 예. 위원님께 따로 한번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이런 경우는 일상감사 대상 아니에요? 감사 이런 내용 모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 좀 꼼꼼하게 아니, 꼼꼼한 거 아니라 이런 내용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절차는 다 거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정 심사위원회에서 뭐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 일상감사나 이런 데서 심의 안 해요? 계약 심사하고 그런 단계로 안 넘어갑니까? 감사님 뭐 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은. 예. 절차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감사님 감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혀 내용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질문들은 취지는 아시겠죠? 네, 이게 자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은 경우인데 2019년도에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154대 1억 8,900만 원을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동일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 근데 금액도 306대에 4억 300만 원인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 말씀은 2019년도에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가면서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똑같은 사안인데 그게 무슨 특정 기술 선정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수의계약 방식 대상이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후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며칠 지나던 것도 아니에요, 감사님. 일상감사 하셨을 건데 올해 10월쯤에나. 근데 이걸 벌써 감사님이 이걸 했는지도 기억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 아니에요, 우리 일상감사할 때.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그 예. 위원님 그 최초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개 경쟁을 해서 이제 제품을 선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예. 그 부분이 다시 확장을 할 때 하나의 제조사 제품이나 혹은 하나의 벤더에 의존되는 그러니까 이게 예, 저도 그 수의계약 지금 조건을 말씀하시는 걸 아는데 예. 요 내용이 과연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예, 때는 예, 수의계약 예. 조건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괜히 예. 저희들이 볼 때 뭐 2019년도 업체하고 2020년도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서로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괜히 이거 무슨 뭐 밀어주기를 한다거나 한 업체에다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과연 그 뭐 특정 신기술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아니에요. 블랙박스 많잖아요, 시중에. 예. 근데 그게 어떻게 특정 신기술이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선정 사유가 됐는지 이제 제가 그런 좀 무구심이 생겨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예. 또 우리 감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이런 내용들을 감사님이 철저히 더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기억도 없으시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불법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내부 감사도 필요한지도 한번 좀 살펴주십시오. 예, 검토해서 따르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충분히 네,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저 예,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예.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요거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요 기술을 요것밖에 못 쓴다라고 아마 결정을 한 과정이 적합한지도 한번 보고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됐는지 서울시 계약심사과 심사로 완료한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블랙박스가 지금 시중에 여러 회사치가 많이 나와 있고 그게 무슨 한 회사가 뭐 특정 기술이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블랙박스는 다 회사 내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에서 특정한 기술이 있어 신기술이 필요한 그 블랙박스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질문 드리는 거니까 예, 한번 무슨 말씀인지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좀 아마 예, 그 같은 값이면 같은 기종으로 사용하자 아마 이래야 유지 관리도 쉽고 아마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한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더더욱 입찰로 갔어야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더 입찰 조건이 예. 되는데 금액도 우리가 지금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 조건에도 오히려 더 안 맞는데. 의원님 그 저희가 질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예, 이해를 예, 해가지고요. 충분히 공감도 가고 한번 제가 예.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따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그 장애인 콜택시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최초 이용자 등록이 좀 많이 개선됐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최초 이용자 등록이. 여기서 담당 본부장이 좀 예, 상세히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예. 예,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부입니다. 예, 예.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다그 장애인 등록증이라든지 예,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팩스로 넣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인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증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행상 장애가 필요한 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은 그 서류는 또 따로 받고 이런 아마 방식으로 제가 개선을 그 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리기를 우리 행안부에 그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라고 있어요. 예. 그거 우리 지금 장애인 콜택시는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저희가 예. 행안부 쪽에도 요청을 해보고요 예, 했는데 지금 그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감한 개인 정보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에서 열어주지 않는. 아니 그것은 보면 안 맞는 게 예. 우리 지금 주차시설 운영처 같은 경우에는 요 그 행안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뭐 지갑 없는 그 무정차 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같은 시설공단 내에서 우리 주차시설 운영처는 이걸 사용을 그게 하는데 이제 장애 등급만으로 결정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예.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예. 그것이 이제 확인이 안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런 점들이 지금 애로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면은 고객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편안할 텐데요. 그 이제 장애자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그런 서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예, 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아까 행안부 그 서비스를 받으면은 다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그 확인 대상자고 아마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한 연간 예.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신규 예. 등록자가요. 그중에 75% 정도가 지금 그런 특수한 상황에 지금 해당되는 경우라서 예. 저희가 이거를 현재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본부장님 제가 작년에도 좀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검토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자꾸 더 복잡하게 등록을 해가고 오히려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그 택시물류과에도 예, 그 조례개정 이것을 위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위한 조례개정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벌써 그러니까 1년이 더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작년 7월 네. 15일 날 지금 택시물류과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조례개정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택시물류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하도록 예.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챙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좀 서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뭐 행안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좀 조속히 협의하셔가지고 예, 좀 우리 그 장애인분들이 예, 좀 조금이라도 좀 불편함이 없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해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 가지고요.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대기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거의 줄었습니다. 차량을 정차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가요? 두 개가 다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영향을 미쳤다. 작년에 평균 대기 시간이 한 55분이었는데 올해는 한 30분으로 네,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단 관계자들도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일단 드리고요. 그 한번 따져볼게요. 네, 작년에 비해서 뭐 많이 주는 것은 한 43%. 작년에 3월 달에 한 9만 5천 건이었는데 올해는 한 5만 3천 건으로 한 4만 건 정도가 빠졌어요. 네, 이용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용자가 줄었다는 것은 이제 차량도 좀 늘었을 거고 예. 그 이용자 코로나 19로 해서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줄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콜택시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올해 작년에 비해서 콜 거부는 얼마나 됩니까? 콜 거부. 지금 현재는 콜 거부가 저희가 그 버튼을 없애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콜 거부가 지금은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우리가 이 운전자가 하차를 하면은 이제 손님이 하차를 하면은 바로 또 접속이 오거든요. 네. 연결이 오는데 그때 자기가 딴 일이 있으면은 이제 뭐 정비를 하러 간다든지 이러면은 수행을 못 하는 경우는 있는데 콜 거부 버튼을 없앴기 때문에 그러면 콜 거부 버튼을 없앴으니까 콜 거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 거부는 없는데 운전자가 콜 거부를 할 수가 없죠. 없는데 그 미운하는 사유가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미운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바로 그 콜센터에서는 접속을 지금- 시켜주는데 예. 자기가 이사장님, 그 정비라든지 지금 올해 1월 달에 콜 거부 버튼은 없앴어요.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네, 근데 지금 정비, 공무, 도움 못 줌, 예, 그렇습니다. 퇴근 안 맞음 네,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네, 그럼 도움 못 줌하고 퇴근 안 맞음 이런 부분은 콜 거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이제 그게 도움 보증이라는 게 예. 고객이 요청을 하는데 이거는 좀 저희가 그 운전원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하차를 해야 되는데 나 저 아파트 안까지 업어달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못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을 못 준다 그런 거고 또 뭐 차량 종류라든지 편의 시설이 서로 안 맞아서 이제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지금요. 도움 못 줌이 보니까 출발지 10분 이상 대기 요청, 특정 장비 차량 요청 네. 이런 경우에는 운전원이 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콜 거부라기보다는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 전에 콜 거부 아니 그러니까 도움 못 줌 버튼을 누른다 이 말이에요. 도움 못 줌 버튼을. 그런데 버튼 누르는 거예요?
버튼으로 누르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안 타는 장애인들도 타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그 1, 2급 굉장히 중한 장애인들만 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특정 장비 차량 요청이 이 이야기는 휠체어를 태우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저 차량들이 다 휠체어 태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보면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콜 거부한 데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방법만 바꿨지 콜 보가 굉장히 많은 것하고 똑같아요. 왜 그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네 가지를 퇴근 안 맞으면 도움 못 줌 이런 부분을 넣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이용자 실명 제공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마 그 전에 조금 이 부분이 이 말이 좀 맞는가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좀 진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콜라 태우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그 운전원들 다 할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 부분들을 다 없애야죠. 누가 타는지 모르고 일단 가라. 그건 좀 안심번호로 하기. 그러고 지금 업어주라 지금 하는 부분들은요.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이런 들어보세요. 부분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업어주라 계시기 하는 때문에. 부분은 이미 가고 나서 일어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을 물어봐가지고 나는 집에까지 가려면 내가 못 가니까 좀 업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콜 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네. 그거 이 콜 거부지 뭡니까 그럼? 이건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분이 업어주라고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나는 업어줘야 된다. 나는 한 5분 이게 정도 여기 내려오려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다려줘야 된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물어봐서 콜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상대방한테 그렇게 봐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예약 시에 고객이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예약 사항에 저희가 이제 주문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를 좀 업어다 달라 이랬을 때 그걸 이제 수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좀 양해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콜을 때 안 물어보고 내가 예약석으로 쓴다니까요. 저희가 예약할 때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그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고 양해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콜 해가지고 장애인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물어봐가지고 나는 지금- 10분간 대기해야 돼. 지금 나는 의원님이 휠체어니까.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사항이 자꾸 네.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모르는 상태 상대방이 쓰지 않았는데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지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확인한 거로는 그 고객이 나를 집까지 업어 달라고 예약할 때 밑에다가 써놓는 경우에 그걸 못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한다. 저는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안 하면 안 쓰면 그러면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생기겠죠. 그리고 가서 이제 휠체어- 가서 문제가 휠체어가 생길 이렇게 수가 되어 있겠죠.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휠체어 안 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골라 태운지는 모르겠는데 휠체어 다 태우게 돼 있는데 특정 장비 차량 이용자 승차 거부 이런 부분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결국 옛날에 승차 거부나 지금 도움 못 줌 이런 부분이나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또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청이 많은 그 장애인이 걸리면 퇴근 안 맞으면 해갖고 눌러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좀 개정해라 해가지고 올해 1월달에 개정했는데 이렇게 다른 편법으로 다른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해버리면 의원님께서 그러고는
콜 거부 한 건도 없다.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저 의원님께서 오래 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직접 또 챙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콜 거부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콜 거부 버튼을 눌러서 하는 콜 거부는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근 안 맞음 이런 것들이 실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움 모줌이 4,696건, 퇴근 안 맞음 4,975건 이렇게 거의 만건 가까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 도움 모춤이 한 4천여 건 정도 되는데 이제 요 부분들에서 아까 이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이용자들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아마 이용자 실명 표출을 금지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좀 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저 저희가 도움 좀 그거 예, 예. 모른다니까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네. 도움 모줌하고 퇴근 안 맞은 버튼은 좀 삭제하시고 특별한 부분이 불가피한 근데 이건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서는 확답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또 저희가 감정 노동하는 직원들한테 또 저희가 또 이사장님,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 예. 제가 이야기하면 검토해서 하시면 되고 네, 안 그렇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불가피한 경우는 이동 지원 센터를 통해서 재배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꼴택시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체 특장 이용자분 중에 4분의 1이 휠체어 미사용자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을 또 휠체어 사용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좀 분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장애인 택시도 있고 네. 바우처 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네. 바라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그렇게 바우처 택시로 옮겨 타고 이렇게 한다면 꼭 차량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코로나 이 부분이 뭐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뭐 또 앞으로 감염병들은 계속 주기가 빨라져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이 차량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그 검토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기 시간이 줄어든 것은 하여튼 축하할 일입니다. 네, 경적 네,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 꼭 잘 됐다 어쨌든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검토를 좀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네. 검토 좀 잘 하시고요. 의원님들께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이 중복 질의를 하시고 저 또한 그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 택시를 늘려서 이용 대기 시간을 50분에서 30분으로 늦추고 또 굉장히 이제 뭐 좋은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데 자 이런 거를 궁극적인 걸 개선하려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장애인 콜택시 그 차고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네, 네, 부족합니다. 예. 그 저희 요구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에는 100대, 2022년도에는 62대 정차해가지고 총 784대 운영할 계획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네. 이 그만큼 확대하려면은 우리 그에 따른 그 차고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차고지 자체가 특히 이제 뭐 이제 지역별 이게
그런 안배가 이제 중요한데 강서라든지 구로, 동작, 관악 이게 공급 부족 지역 위주로 차고지를 이제 확보해야지 장애인 콜택시가 지역별로 편중 없이 이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차고지 마련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꾸준히 이 차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랑 그것도 차고지도 또 휴게소까지 갖춘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네.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서울시 주차계획과랑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네. 이 공단 자체 내부에서도 이 교통본부 쪽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다 저희가 포함해서 좀 많이 찾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주차 계획과에서는 뭐라 그래요? 필요성만 지금 필요성은 하여간 뭐 인정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계획과에서 어렵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네. 물론 주차 계획과에서도 공간 마련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장님이나 이 이제 본부장이 민간 부지라든지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네. 이런 데를 우리가 어차피 이 약자 배려하는 일이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불가능한가요? 모든 가능성 다 열어두고서 저희가 한번 찾겠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20년도 현재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가 한 40개 운행 중인데 이 중에 4개소는 또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공간이 좁아서 그렇겠죠. 또 6개소는 휴게실이 없고 네. 화장실, 휴게소 다 있으면 좋지만 네. 없는 데도 있는데 그나마 있는 데도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니까 네. 이 부분은 향후 차고지 확보 시에 네. 이제 부대 시설을 이제 같이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장애인 택시 운영 관련해서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장애인 택시는 이제 장애인이 운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상인이지만 이 장애인에 준하는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애인 등급으로는 분류되질 않지만 네. 장애인만큼 이게 활동하기가 불편하고 장애인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뭐 이게 CRPS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환자들은 그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서울시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수도권 안에 이제 성남시에서는 이게 가능하니까 성남시에서 서울 병원으로 옮길 때나 이럴 때는 이 장애인 택시를 이용한다고 해요. 네. 예? 네. 근데 서울에서는 성남으로 갈 때는 이게 이제 못 하는 거죠. 이게 벗어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비장애인들 그러니까 장애인의 버금가는 질병을 갖고 있지만 이용을 못하는 분들은 최소한 수도권 그러니까 뭐 수도권을 인접해 있는 경기, 성남 뭐 이쪽 에리어는 이동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남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서울에서 성남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조금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성남에 비해서 후진 행정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처 사실 못 챙겨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챙겨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와상형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네. 뭐 외국 사례나 뭐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를 하면은 안 되겠지만 선진국 뭐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차량의 문제점도 있고 또 연료의 문제점도 있고 또 차량 개조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지금 와상형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아까하고 또 연계된 얘기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운전원들도 또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입사 1년 미만자들만 배치하시죠, 와상형. 그래서 담당 본부장한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와서 나서 대답 좀 해주세요. 복지병본부장 네네네. 김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거기도 계속 순차적으로 아까 그 열세 시조와 마찬가지로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와상 차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료상은 입사 1년 미만자들만 지금 와상형 장애인 콜택시는 와상형 장애인이 안 탔을 때도 일반 장애인도 이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배차를 하시죠. 예. 그러다가 이제 와상형 환자가 있으면은 그 차를 배차를 하는 거고. 예. 그러면은 1년 미만자들을 우선 배치를 하는 거 아까 뒤에 계신 분이 새 차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신차가 나오는 경우에요. 어디가 기준입니까? 기준이. 예,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차가 들어오면은 마이크에다 주면 안 들립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새끼로. 콜택시 운전처장 건순만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신차가 들어오면은 예. 그 입사 순위라든지 아니면 그는 룰에 의해 가지고 배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를 이제 배정을 하는데 예. 이번에 와상 10대가 들어왔는데 네. 이게 이제 2019년 11월 달에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신차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 직원이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요. 아, 그거를 왜 고참들 안 태웁니까? 새 차인데. 새 차인데 예. 본인이 이제 그 스타렉스를 이용하다가 어떤 분은 카니발을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권을 이제 고참들이 이제 주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저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와상형 차가 지금 그 와상형이 그 누워서 장애인들 예. 지금 어느 쪽 방에 머리가 어느 쪽으로 돼 있어요. 타게 되면 운전석 쪽으로 돼 있습니다. 머리가 운전 쪽이요. 예. 그다음에 보호자는 바로 옆에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오른쪽. 보호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호자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냐고요. 여기 옆에는 전 이렇게 이쪽이 머리라면 이렇게 탈 거 아닙니까? 그럼 보호자 여기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호자는 또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뒤로 역방향으로 보고 있죠. 이것도 제보입니다. 이게 거꾸로 앉아가니까 어지럽고 구토가 나온대요. 보호자가. 그다음에 창문 가리개도 다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어갖고 더더욱 그렇대요. 그다음에 요금을 지불할 때는 또 돌려야 돼요, 등을.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뭐냐면 안전벨트 찍찍이로 해놓죠. 지금 찍찍이 아세요? 안에 내부 보이십니까? 와상형 내부. 아니 저보다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와상형 내부 차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찍찍이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걸 모르세요? 찍찍이는 저희들 장애인분들 고정하기 위해서 고정한 찍찍이가 의자를 돌려놓기 때문에 착용하기가 불안정하대요. 의자를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사고 날 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 밀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와상형 환자 아닐 때는 일반 휠체어 환자도 실컷 할 겁니까? 그 휠체어도 뒤로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앞으로 쏠리는 문 쪽으로 나가는 순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저희들 이제 와상 차량을 국내 처음으로 이제 10대를 예. 도입을 했는데 운행해 보니까 이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예. 그 제작 업체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예. 보완을 해서 와상 차량이 운행하는데 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와상만 하면 차가 쉬게 되고 네. 일반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의자의 배치라 이런 문제가 하여튼 그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좀 보정하셔갖고요. 저희가 아니 제가 좀 전에 뭐 다른 선진국에 대한 그 장애인 차들 네. 그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요. 네.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뭐 네. 연료 제도 있고 기후 제재도 있고 뭐 LPG 제재 뭐 그런 제재도 있는데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건 차츰 좀 변화가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차량이 나오는데
그리고 당장 있는 차 중에서 좀 그 사용하시는 장애인들이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예. 와상형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호자만이라도 좀 편하게 옆에서 보호할 수 있게끔 근데 같이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대고 같이 있으면은 어지럽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 네, 네. 그거를 제보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 제가 네. 그동안에 장애인 차량을 한 3번 타봤는데 네. 사실 와상형 못 타봤습니다. 근데 한번 네. 조만간 타보고 의원님 보시고요. 말씀하신 사항들 전부 다 예, 예. 같이 한번 보완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뭐 저기 이사장님이나 공단 직원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시 전 지역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 네, 제 지역구 제가 비례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노동계 목으로 왔는데 자꾸만 이 노동자 권익 쪽으로 저는 모든 걸 방향을 맞춰서 제가 전반기에 기경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있을 때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맞추고 가고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다 잘 하시니까 나는 또 그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그 반장제도 네. 이것도 저기 제보를 받은 거예요. 예, 예. 그 설명 좀 해보세요. 반장제도. 그 작년도까지는 반장제도를 이제 그 각 차고지에서 이제 직원들 선호도 투표 비슷하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반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반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업무의 지시나 공유, 예. 전달 예.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이 반장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반장제도를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예, 이번에 반장제도 반장 뽑는 심의위원회가 있네. 예, 이 심의위원들은 누구예요? 김 소장이 지금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옛날에 과거에 연속국에 저수지에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왕이 됐어요. 저수지 왕이. 네. 이 반장제도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왕제도 이게. 이게 지금 뭐 본부장님 제가 말 걸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요. 예. 그 심의위원들 중에 노조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노조위원장은 안 들어가 있는 안 걸로 들어가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팀 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추천인을 노조위원장이 추천해요, 안 해요? 하죠. 추천 제도는 현재 아니, 그러니까 제도로서 추천하죠.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제도에서 말은 안 돼 있는데 추천하죠. 그거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반장 수당이 있어요? 10만 원 있습니다. 10만 원이요? 예. 이거 권력을 주시는 거냐? 갑질을 하게끔 권력을 주시네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항상 유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그 제도도 좀 변경을 한 제도를 거고. 어떻게 바뀌셨는데요? 2017년, 2018년, 29년도 심의위원들 이거 임명 계획하고 임명 결과 보면은 그 몇몇 때는 변한 데가 없어요. 반장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체크를 다 했거든요 제가. 저희가 어쨌든 지금 퇴직이 3년 이상 남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호도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어서 제도를 개선했는데 여하튼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이제 뭐 3년 이상 당연직 퇴직하지 않는 자 요거 항목만 하나만 바뀌었네요. 나머지 다 똑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0 어쨌든 년도 말씀하신 2월 것대로 저희가 노조의 의견들도 다시 한번 수렴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노조위원장 추천으로서 노조위원장 말을 들으면 반장이 되고 그 반장은 조합원 관리가 되는 거예요. 각 지역에. 그리고 선거 때 노조위원장이 변화가 안 생겨요. 그거로 인해서 아시잖아요, 이제 잘. 지금 내부에 장콜 내부에는 지금 노조가 2개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대표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 노조, 장애인 코시 노조라고 따로 있습니다. 현재 대표 노조는 조합원이 한 360명 되고요. 수당을 예. 빼세요. 수당을 주는 걸 빼시면은 서로들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예. 반장제도가 있어야겠죠. 예. 그 차고지에 관리도 하고 차고지에 뭐 거기에 있는 차량들도 관리해야 되고 운전원들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수당을 빼시면 서로들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이 자기 직업에
직업을 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이 그 봉사 정신으로 취직한 친구들도 있을 거랍니다. 아니 직원들도 그 예. 사람들은 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또 가족 중에 또 장애인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알거든요. 약자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장 제도는 좀 사장님 고민 좀 해보셔갖고요. 네. 네. 좋은 방향으로 있기는 있게 되는데 어느 쪽에 사람을 심어갖고 편적인 그런 운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예, 해주시고요. 아까 질의할 때요. 네. 그 장애인이 콜 신청하면 실명이 공개되냐고 물어봤을 때 공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공개가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예. 전 공개가 네. 장애인이 콜을 신청했을 때 전화할 거 아닙니까? 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저 차량 운전하는 분들한테 네. 내비게이션 상으로 넣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거기에 실명이 공개되냐고 물어보니까 공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개가 안 됩니까? 공개 안 돼요? 저희가 그 우리 실무자들한테 제가 잘못 얘기를 들었는데 실명이 공개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전화번호만 안심번호로 끄는 것으로. 그것만 안심번호로 하는 네. 거고요. 네, 저희가 이거 잘못 보고 그 드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 다 했습니다. 네. 예. 그 휠체어 OX로 해가지고 휠체어 필요하냐 안 하냐 장애 등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전달 사항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거부 버튼하고 탑승 실패 이 부분은 두 개는 없앴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미운행을 누르면 어찌 된지 압니까? 우리 저 이사장님은 한 번도 타가지고 내비가 어떻게 생기는지 안 봤어요? 최근 거는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한 3번 정도 타봤는데요. 예. 최근 거 살피지 못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뭐 얼마 대도 안 했어요 이거 네. 바꾼지. 네. 예. 한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와상이랑 이거랑 한번 가서 타서 다시 한번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보셔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그 콜 거부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콜 거부 없다고 했잖아요. 네. 콜 거부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네.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이렇게 의원님이랑 저랑 이제 제가 좀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콜 거부 버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그런 콜 뜻에서 거부 버튼은 없는데 사실상의 예. 거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운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네, 거기에 보면 차량 정비, 휴게, 도움 못줌, 공무 이게 있어요. 네, 네, 그럼 아마 거의 차량 정비나 공무 아니면은 도움 못줌을 누른다고 그래요. 네. 도움 못줌을 누르면 TR 무전기로 뭔 이유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뭐 교통 정체 때문에 못 가겠다. 아니면 퇴근 시간이 안 맞다. 퇴근하고 역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콜 거부다. 네. 콜 거부 버튼은 없었지만은 콜 거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도움 못 준 부분이 4,700건, 퇴근 안 맞음이 5,000건 정도 돼요. 네, 총 합쳐가지고 9,671건이에요. 올해 9월 달까지. 네, 네. 뭐 한 건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가 나오는데 부담 없다 뿐이지 뭐 거의 콜 거부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용 전달 사항 여기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은 나는 진짜 좀 어워줘야 되니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네, 네, 그렇게 써놓으면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안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모르니까. 그럼 가서 사정이 이러니까 조금만 업어다 주라. 이렇게 사정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 부분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 어려운 부분들 같으면 당신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한 10분이라도 좀 5분이라도 좀 잠깐만 업어다 줘라.
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10분은 안 걸리겠죠. 2, 3분이겠죠. 의원님, 네, 네, 그런 부분을 네, 그냥 제가 넘어가려다가 네, 우리 이사님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까지 다시 가져와 가지고 지금 네. 하는 거예요. 제가 못 살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저번에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타서 운전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이제 저희 그 여자 승무원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었어요. 근데 저희 직원들 애로사항도 좀 사실 좀 들어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런 업어달라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경우에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라는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성 예, 여성 예. 부분 그래서 그러겠죠. 저희가 여성 이런 문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돼서 하여튼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취지를 제가 못 알아들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신에 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감사실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나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버튼을 왜 눌렀는지 조사만 해보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죠. 혹여라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사실 그 어려운 부분 저희들이 노력해서 작년에 다 일반적으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노력해서. 그런다고 그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그 정도 해주고 그랬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해줘야지. 일반적화 시켰는데 더 옛날보다 콜 거부 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노조 집행부나 아니면 힘이 있는 분들은 또 오래된 분들이다 해가지고 콜 거부 해버리고 신규들이 그런데 어려운 데는 다 하고 혹여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부분을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 콜택시 이제 평균 대기 시간이 54분에서 30분, 24분 단축되었다고 뭐 자랑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확실하나요? 예, 데이터는 확실하고요. 그것이 이제 영향은 하나는 실제 탑승 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전년 대비 한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차량은 더 늘었고요. 아까 24분이 줄어든 게 확실하냐고요. 예, 평균 시간은 그렇습니다. 평균 시간.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험해 볼 수 있나요? 불러서 30분 내에 올 수 있나요? 평균 시간은 그렇지만 일부 여기서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해보셔도 불러서 되겠습니다. 예, 실행해서 30분 내에 오냐고요. 평균 시간이니까 편차는 약간 실험해 있겠지만요. 볼 수 있나요? 예, 해보십시오. 예, 우리 실험해 볼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불러보세요. 예, 지금 시간 잴게요. 차를 불러보라고. 아, 저기 저희가 부를 수는 없고요. 예, 그 등록되고 인증된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예, 저기 그럼 안 되겠네. 의원님. 네. 저희가 이게 평균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저희가 지금 또 하나 관리하는 게 예, 최장 시간도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분으로 줄은 거는 평균 시간이 줄어서 그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타는 불편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여기서 이제 사람이- 본부장님 질의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네. 그건 할 수 없다고 지금 실행할 수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 제가 차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우리 본부장님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어떻게 달라진 게 있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보면 불만이 많던데. 예? 아, 이건 제가 와서 어쨌든 처음에 현장 방문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오셔가지고 직원들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대기실 적어온 다음에 대기실을 대폭적으로 어쨌든 확대를 해왔고요. 대기실이란 거 무슨 대기실이? 운전은 대기실이요. 차고지에. 장애인 콜택시만 아니라 우리 공단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달라진 게 있냐는 거죠. 공단 직원들 복지는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제 직접적인 업무 소관이
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복지경제본부장님께서 거기까지 모른다면 무슨 직원에 대한 복지가 제 관할은 아니고요. 네. 경제는 지하도상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복지는 추모시설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복지는 달라진 게 있나요? 그것은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와서 차고지에 있는 운전원 대기실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차고지를 다 둘러봤고요. 네. 그다음에 시설이 낙후되거나 에어컨 냉난방 시설이 없는 곳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우리 장애인 콜택시인지 알고 계시죠? 예,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예. 오신 지 얼마 됐어요? 1년 3개월 됐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이 들어와서 알았다는 그 실천되고 바뀐 게 없잖아요. 예? 글쎄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그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대기 시간도 지금 매우 단축을 어쨌든 평균 대기 시간도 단축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제가 실험해 보겠습니다. 예. 30분 단축됐다는 데에서. 예? 그 장애인 콜택시 좀 얘기 좀 할게요. 그 과거에는 장애인 그 등급제가 있을 땐 1급에서 3급들이죠. 장애인 네. 콜택시는 네. 등급제가 없어졌고 이제 1, 2로 나눠졌죠. 장애 정도 따라 그렇게 됐죠. 네. 장애 등급이 아예 없어졌죠. 네, 장애 등급 등급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등급제가 없죠. 네. 그래서 장애인 택시가 지금 많이 모자르는 겁니까? 아니면 더 현재 저희가 법정 요구 대수가 587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네. 622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정 대수는 이제 저희가 충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까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저희가 평균 대기 시간이 30분이나 되고 여전히 그리고 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예, 그래서 제가 저희가 말씀드린 계속 지금 건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제가 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네. 시설공단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질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 전용 부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산 전용요. 예, 그 지방 공기업 공단 예산 운영 관련 기준을 보면 그 시설공단에서 인건비를 전용한 게 있어요. 이번에 네. 이거는 인건비 전용을 하는데 어떻게 서울시에다가 또 공단에서 물어봤어요. 지금 공단에서 공문을 보내셔갖고 네. 인건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나 없나를 왜 확인을 했죠? 거기다가 전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기 장애인 콜택시 인력균이 그렇지. 장애인 담당자 콜택시, 있으세요? 네. 담당 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예산 이양 전용 현황을 보면은 스타렉스에서 카니발로 그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협의회에서 카니발로 결정하기로 변경이 됐죠. 대답해 주세요. 예, 장애인 콜택시 운영 최건순만입니다. 예. 스타렉스에서 그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협의회에서 그 스타렉스 LPG에서 카니발 휘발유로 변경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구입 가격하고 또 증차분하고 해서 예산이 미반영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이 됐는데 인건비를 전용해 갖고 쓴 정황이 나왔어요.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를 처음에 구매할 아니 때는 거기 그거까지는 얘기는 난 이 전용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공기업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본인들이 예산을 전용하는 거를 서울시에다가 또 물어봐갖고 택시 물류가에다 물어봐서 택시 물류가에서는 전용해도 된다는 또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전용을 하게 되면은 예. 시 주관가에다가 일단 질의해서 이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저희들 이 장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택시 물류가에 지는 겁니까? 시설공단에 지는 겁니까?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시 물류가에서 예. 승인을 내주면은 저희들이 예산 전용을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내용을 보면요. 택시 물류가에서는 예산 평균 기준을 위반해서 공단의 예산 전용 용인을 승인함으로써
공단은 법령 위반을 하고 또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예산 항목 중에 인건비 관련 비목에 대해서는 전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단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는 뭐 공단에서 공공요금 지출 불가피할 경우 거기에 한정이 돼 있고 차종 변경 차량 구매비에서는 예산 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지난해 짤 때에 그 인건비와 이제 일반 경비를 해야 되는 짜는데 인건비는 확실하게 인원수에 따라 짰었는데 경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아니 그거는 놓친 부분이 거기는 있습니다. 그 공단 사정이고 나는 법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예산 편성을 또 쉽게 하려고 면피하려고 그런지 서울시에다가 유권 해석을 해갖고 해도 된다는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공문이 주고받고 한 공문이 있어요 여기. 이거 공문 받으셨죠? 예예.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이제 경비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은 시 승인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는 많이 인력 채용이 늦어지고 좀 소수로 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아니 그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 예산을 쓰시면 되는데 그거를 왜 서울시에다가 유권 해석을 받아갖고 인건비를 전용 못하게끔 돼 있는 거를 인건비를 쓰겠다고 공문을 보내갖고 거기서는 또 인건비를 써라는 공문을 받고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 이건 죄송하지만 그건 절차가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는 예산 전용하는 절차는 제가 알겠는데 인건비는 전용을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의원님, 예, 예. 요거는 좀 기조실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자가 좀 바뀌었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 최재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 운영상에요. 저희들이 그 인건비에서 수탁사 인건비에서 경비에서 인건비하는 걸 그러니까 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자체 해당 기업의 이사의 위결을 통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 예. 조항 좀 갖고 와보세요. 예, 저희들 추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앉아 거기서 보죠. 그러면은 진짜로 이거 인건비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공기업이든 다 예산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저희들 이사의 위결이라는 절차를 받고 공단 이사의 의결 받는다고요? 예, 그렇고 시에 또 보고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이 자료, 그 지침서는 이건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적인 그 행안부 지침이고요. 또 네. 저희들 예산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또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 뭐 추가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바로 저희들 그 지침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그 항목 변경해갖고 쓰는 거는 알겠는데 예산 인건비는 전용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서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기조실장한테 지금 확인한 거거든요. 예. 이제 기조실장이 그게 지금 답변한 대로 이런 경우에 이사의 의결을 받으면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의원님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규정을 갖고서 의원님한테 소상입복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트가 뭐 저기 예산이 없어서 또 환경이 바뀌어갖고 또 코로나 때문에 추경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필요하러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네. 이 안 되는 부분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하는 말아야 되는 그럴 수는 없죠. 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기조실장이 전달해준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그 인건비 타비목 전용 금지 항목을 보면 인건비 관련 비목은 잉여 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 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 또는 세목을 전용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한다고 똑같은데 여기 뭐 첫 번째 보면은 뭐 조직 축소에 따른 예상한 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용한 경우 여기는 안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라 관련 인건비 위탁 사업비를 전용해 이것도 아니고 그 마지막 기타 공공요금 및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함이 발생하여 관리자가 특별히 전용을 필요성 인정한 경우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차량 구입비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타 공공 요금만이 아니라 기타 공공 요금 등 그러니까 이거는 예, 공단에서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그러니까 발생해요. 이사님 이거는 공단에서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 편하게 지금 적용을 시킨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좀 저기 해서 운수물가에다가 질의를 했던 거고 거기서는 또 괜찮다는 공문을 받으신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사의 의결을 받았는데 네. 이사 의결을 받았든 어떻든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니, 시에 아니 제가 제가 볼 지금 오늘 때는- 하루 종일 이사님 지금 저희 이거 처음이잖아요. 근데 예, 그- 이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네. 참 이 발언하시고 보면 제가 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베테랑이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의원들 의견도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네. 워낙에 이쪽 계통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공직에 네. 그러니까 뭐 이사장님 잘못은 알겠는데 네. 그래도 너무 그쪽 시설공단 쪽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그 인건비가 17억 3천만 원이 어떻게 남으신 거죠? 가용 예산이 발생된 부분이 이사장님 모르십니까? 네. 이쪽으로 가서 가용 예산이 왜 발생이 됐어요? 예,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 건순만입니다. 예전에 네, 허락해 주십시오. 대답. 네, 네. 예, 저희들 당초의 예산이 저희들 예비비에 인건비가 잡혔었습니다. 예비비에.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그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 금액을 예비비에 그 금액이 뭐 어떤 인력을 채용했던 금액이 저희 예비비? 운전원이 이제 차가 승차되면서 운전원이요? 예, 순차적으로 이제 정원이 돼야 되는데 미리 뽑아놓고 또 차 없으면은 제 말은 인건비 가용 예산 17억 3천만 원이 있어갖고 예. 이쪽으로 좀 전용해 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17억 3천만 원이 왜 나왔냐 이거죠. 왜 남았냐? 인건비 전용한 거는 저희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스타렉스에서 예. 카니발로 변경돼서 예. 차값이 약 한 6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래 91대를 사니까 6억 1천만 원이 이제 그 필요했었고요. 가용 예산이 남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저 답변을 좀 드리면요. 네. 저희가 그 신규 직원 채용 같은 게 좀 늦어져서 그래요? 그쪽에서 그 좀 돈이 인건비가 남았던 낮으니까. 돈이 그거였습니까? 네. 신규 지원은 어떤 직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운전원들이? 채용이, 늦어져서. 운전원들입니까? 네. 차가 납품이 늦어져서 사람도 채용이 늦어져서. 그래서 그 가용 금액이 있었고 전용을 하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사장님 이거 부분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제가 한번 내가 공단 직원이 아니니까는 나는 내 시민으로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판단하는 거고 공단 직원분들은 공단 직원들 편에서 보시면은 이건 이쪽에 항목에 적용했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시니까 예산도 알겠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해서 예. 좀 뭐 이거를 저는 뭐 면피할 생각은 없고요. 예, 제가 아니, 잘못된 거는 뭐, 제가 확인을 해서 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워낙에 만약에 이전 맞으면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잘 아시잖아요 이 네, 부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시대에 네. 추경도 안 되고 예산도 삭감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안 받게끔 잘 좀 네. 운영을 잘 하셔갖고 하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